TGM 320 모델이고요. 6 곱하기 2. 와보세요, 사장님. 우선 여기서부터. 이게 차선 이탈 카메라고. 네. 그리고 레이더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얘네가 듀얼로 먹어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셀을 인식하는 거지, 나뭇잎이나 뭐 이런 눈 같은 거 그런 거는 얘가 쌓여 있어도 다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쪽으로 셀 같은 거를 가까이 대지 말라고 했던 게 얘가 그 셀을 인식해버려. 그럼 오작동이거나. 본넷 여는 방법은 여기에 사용해. 여기서 안쪽에 이게 똑딱이가 있어. 그러면 잡고 당기시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있고, 내부에 락 장치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 모든 모델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개폐를 하는 거고, 보시면 이 라인이 에어라인 하나가 있어요. 얘가 견인할 때 구조차하고 같이 에어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견인할 때. 그리고 이게 기본 에어 전기 전자혼 두 발이 있고, 에어혼은 요 아래쪽으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검사용 때는 전자혼을 쓰고, 검사할 때는 일반 시에는 에어혼을 쓰시면 돼. 크락션은 똑같고요. 크락션은 제가 버튼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외부 공기 유입기인데, 얘도 지금 이 모델은 오토하고 수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토로 했을 때는 외부 공기에 따라서 얘가 열렸다 닫았다를 알아서 해요. 그리고 수동 개폐도 가능하시고, A 오토라는 버튼이 있다라는 거고, 우린 냉동차니까 이제 냉각수 좀 신경 써야죠. 냉각수 보시면 레벨 있고, 그리고 냉각수는 우리 것만 써야 돼. 그러니까 만트럭에서 파는 것만.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다르대. 그리고 엔진 오일도 매한가지. 우리 것만 써야 돼. 엔진 오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잔량 표시, 뭐 잔량 낮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다가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열고. 그리고 정비할 거는 딱히 없어요, 형님. 그냥 세차할 때만 고압 세차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케이블이에요. 전선 케이블이고, 얘 뒤에가 퓨즈 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한 물로는 청소하도 됐지만 고압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 그리고 견인을 할 경우 이렇게 뜯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도 다 뜯겨요. 당기면 빠져. 네, 그리고 핀 여기 있고 안전고리로 빼가지고 견인할 때는 하시면 돼요. 닫을 때는 꽉 쳐주시면 되고, 라이트는 당연히 LED, 안개등도 LED. 이렇게 되어 있고, 본넷은 뭐 더 이상 뭐 손볼 건 없고 정비하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거는 엔진 오일 보충하는 거랑 냉각수 보충하는 것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문 닫을 때는 여기 끈 있으니까 끈으로 당기시면 되고, 그냥 칵 닫아버리세요. 오케이. 세차할 때는 여기 잡고, 여기 밟고, 여기 잡고 그냥 올라서 앞유리 닦으시면 되는 거고, 이 유리는 앞에 있는 모서리 유리만 수동 조작이에요. 나머지는 다 차 조작이 되는데 얘만 수동 조작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좀 손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워셔액은 얘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네 방향으로 나와. 위 둘 아래 둘 방향으로 나오는 방식이고, 호수가 여기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조석에 여기 워셔액이 보충한 데가 여기 있어요. 얘를 뚜껑을 열면 얘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좀 쉽게. 그리고 얘 뚜껑이 빠지면 도망가니까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잘 닫아주시고, 문 여는 개폐 방식은 여기 똑딱. 한 번에 원래 이렇게 안 열려요. 여기에 공구함, 삼각대, 그리고 비상 키트, 그리고 야간시 쓰는 조끼 여기 들어있고, 엔진 오일 한 통을 드려요. 이걸 보충해 주시라는 거예요. 또 후하게 있고요. 요소수 가장 예민한 요소수. 사장님이 요소수를 안 써봤기 때문에 요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뚜껑이 뺑뺑 돌아야지 잘 잠긴 거예요. 개폐 방식은 키가 이렇게 두 번씩 나가는데, 파란색 키, 파란색 키를
꽂아서 좌측으로 돌려요. 좌측으로 돌려서 좌측으로 열어요. 이렇게. 얘는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안 잠그면 도망가. 그래서 만약에 주유원한테 부탁을 해서 주유원이 넣는데 사장님이 내려와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 없어지면 또 사러 가요. 또 키도 안 맞아.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돼요. 얘는 가득 채우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레벨링 센서가 망가져요. 가득 채우면. 몇 프로까지 채워요?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이게 풀인데 이게 풀인데 여기가 풀인데 요 정도. 3분의 2만 채우세요. 3분의 2. 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면 안 돼. 똑같이 3분의 1 남았을 때 보충을 해주셔야 돼. 완전 앵콜을 시켜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3분의 1 때 채워주고 3분의 2 이상은 채우지 말아라. 가득 채웠을 때 얘가 뿜어요 또. 그러면 사장님 차 보시는 하얗게 된 애들 다 요수 뿜어가지고 이게 다 묻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지 마시고 3분의 2만 채우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 호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배터리를 바로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동 끄고 겨울철에는 5분 뒤에 얘가 회수를 한다고 다시. 그러니까 회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통으로만 넣으라는 이유가 주유기가 있잖아요. 주유기에 있는 애들이 건이 있잖아. 뭐 호스가 있잖아. 이 안에서 응고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유를 하게 되면 되게 찌꺼기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기로 최대한 넣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10리터짜리 사서 넣었으면 남았으면 버리세요. 못 써요. 그러니까 한 통만, 딱 한 통을 자주 넣더라도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GPS에서 하네. 얘가 이제 고열을 발생을 해요. 얘가 태울 때는 600도의 고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는 버튼이 안에 있어. 이거 안에 가서 설명 드릴게요. 얘가 DPF로 하는 거고, 주유 300리터짜리고요. 얘도 4kg 열어요. 4kg 여는데 똑같아요.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 근데 끈이 그래도 도망가니까 항상 주유 끝나면 체크를 해주세요. 잘 잠겼는지. 우측으로 돌려서 잠그고 빼빼빼 돌아야 돼. 그리고 짝짝이 돌아야 되고. 겨울 되기 전에 사장님이 필수로 해야 될 거 수분 필터. 물 한번 빼줘야 되잖아요. 끝다리 아래 보면 여기에 보면 풀리가 있어요. 얘를 돌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풀리고 물이 떨어지겠죠? 물 떨어지고 나서 기름이 콕콕 떨어지면 잠그면 에어가 빠졌으니까 에어를 채워줘야 돼. 얘를 풀어요. 풀러서 그리고 압력을 빡빡 그리고 나서 불이 보면 수분 빼는 방법. 겨울철에 한 번은 빼야 되잖아. 원니까 어차피 히팅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겨울철을 오기 전에 한 번씩은 빼야 돼요. 그리고 좋아는 안 하고. 우리가 어떤 3년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눠 교환해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가변축, 자동 가변축이고. 그리고 보자. 그리고 고인목이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만 줘요. 왜 두 개 아니야?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 거야. 에어탱크가. 안에 들어있던 걸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특장 작업 때만 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메인 배터리. 그러니까 메인 배터리의 역할은 내가 이틀 이상 운행을 안 해. 그러면 전기가 계속 도니까 차단을 시키는 목적이에요. 차단 방식은 이걸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 전기가 차단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이나 아니면 평소시 때도 이거를 차단할 때는 시동을 끄고 5분 뒤에 끄라는 게 아까 요수수를 다시 회수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5분 뒤에 끄라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필 시간 정도를 갖지라는 거고, 또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리셋 버튼이에요. 오류 버튼을 떴을 때 시동을 끄고 얘를 올리고 차단시킨 다음에 다시 한 1, 2분 뒤에 해보고 다시 시동. 코드가 없어졌다 하면 그냥 바로 운행하셔도 되고, 코드가 그래 떴으면 콜센터로 전화해서 이제 오류 코드 확인을 해야 돼요. 똑같이 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가 컵하고 침대를 들면 여기가 보여요. 침대를 들면. 자, 이때는 그냥 딱 이동을 하고. 아까 해봤지만 시동도 꺼지고 켜지고 하는 스타트 버튼이에요. 그리고 비상등.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서 누르면 비상등이 다 들어와요. 얘는 키 온 상태에서만. 키 온을 해야지만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걸린 상태에서 끌 때도 그냥 굳이 안 올라가셔도 여기서 꺼지는 개념. 이 두 가지는 또 활성화 시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이다, 아니면 뭐 썬루프는 없으니까 뭐 활성화를 또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어요. 근데 곧 활성화 시켜줄 것 같아요. 원하는 버튼을 좀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프 에어 서스펜션 방식이다 보니까 구동축을 올리는 리모컨이에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사장님은 어차피 이게 컨테이너니까 독고짐을 싣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짐을 실을 때는 뒤에가 좀 더 높으면 좋잖아요. 아래로 내려오기가 편하니까. 그럴 때는 원래 이게 정상인데 가운데 불만 보세요, 사장님. 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 불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면 얘로 상승. 잠시만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불 켜져 있으면 지금 두 번째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저거는 이따 올라가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레벨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에어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를 못하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저 버튼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걸 껐으면 그냥 작동이 돼요. 상승. 그러면 상승 되죠. 그냥 이걸로 이제 독고 높이 맞추시고, 만약에 짐을 다 실으셨어. 그러면 이제 굳이 이걸 높이를 맞출 필요 없이 주행 모드, 이 초록색이 주행 모드예요. 얘를 누르면 원래 높이대로 내려가요. 그냥 주행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차할 때는 좀 더 똥꼬가 낮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불 들어오게 누르고 아래로 하강, 하강. 그래서 짐 내리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운전할 때는 주행 모드 누르면 다시 원래 높이로 맞춰져요. 저기 내려오게 하려면 어때요? 가변축? 네. 가변축은 사장님 자동축이에요. 자동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중이 9.5톤 정도, 9.5톤 정도가 실리면 자동으로 내려요. 이젠 다 자동축이잖아. 옛날에 가변축이 아니라서 자기가 알아서 내려와요. 무게가 감지되면, 축하중에 물리면 알아서 물리고. 그리고 이제 시트는 지금 내리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니까 내리시기 편하시고, 이제 타시고 나서는 다시 올려주시고,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전체 길이, 전체 앞뒤로 빼는 거죠. 그리고 궁딱 1단, 2단 있고, 얘는 전체 각도 조절이에요. 전체 각도 조절하는 거고, 들면서 해야 돼요. 얘는 쿠션이에요, 쿠션. 그렇지. 얘는 쿠션을 조절하는 거. 지금 딱딱하죠? 얘도 단계별로 조절이 돼요. 그러면 올리면 올릴수록 완전 낭창낭창. 이것도 사장님이 조절하시면 되고, 얘는 높이. 얘 한 칸씩 한 칸씩 돼요, 얘가.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되는 거니까 한 번에 빡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칸 한 칸씩 사장님의 시트 포지션에 맞춰 조절해 주시면 되고, 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핸들 조절하는 건 얘예요, 사장님. 락을 풀고 잠그는데 풀고 나서 빼고 당기고가 다 돼요. 잠깐만요. 풀고 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고정된 상태에서 5초 뒤에 다시 락이 잡혀요. 5초 뒤에. 안 그러면 저걸로 달려요. 운전하실 때 내리실 때는 얘를 풀고 핸들을 빼서 90도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내리시기가 편하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좀 내리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운전하실 때는 풀었다가 내 포지션에 맞춰서 락버튼 한번 누려주세요. 이제 안에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그럼 내부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 왼쪽부터 똑같아요. 승용차하고 총 5개 거울, 사이드미러, 저쪽 보이는 3개, 이쪽 3개. 아까 말씀드린 앞쪽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우측 3개, 좌측 2개만. 똑같아요. 승용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위치를 이렇게 두고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조절하면 화살표를 놓은 다음에 그렇죠. 오케이. 네, 단순해요. 그 아래 거는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누르면 불 들어오죠. 그럼 열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잠그고 열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창문은 원터치 다 내려가죠. 올라가는 건 한 번에 올라가고 한 번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되는 거고. 그럼 이쪽부터 또 설명 드릴게요. 이쪽이 12V, 14V 있고요, 사장님. 여기는 12V, 14V, 24V를 꽂을 수 있는 시거잭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디오 USB, 그리고 오디오 연결되는 어스 이렇게 있고, 이쪽은 언덕 밀림 방지예요. 얘가 시동을 키면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이 꺼지면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불이 켜져 있어야지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2초 정도 전진이든 후진이든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을 잡아줘서 언덕에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지 스타트 버튼이고요. 얘는 항상 시동을 껐다 켜도 켜져 있는 앱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버튼은 없는 거고, 오디오 버튼이 달린 게 전원이고 음소거고 되고. 잠깐만요. 전원 길게 눌러야지 꺼져요. 이렇게 꺼져요. 킬 때도. 근데 얘가 꺼지면 후방 카메라가 안 먹혀. 그렇기 때문에 켜놓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후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버튼 있죠. 이 버튼은 누르면 키 온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 높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램프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라이트죠. 전면부 라이트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옆으로 옮기면 계기판 조명 밝게 어둡게 이것도 되고, 한 번 더 하면 총 주행거리 이런 게 나와요. 누적 데이터 트림 나오는데, 이 지금 내렸을 때 OK 버튼이 나오잖아요.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리셋이 돼요. 지금 리셋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0.0이 나온 거고, 아래쪽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주행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이 컴픽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램프 높이와 총 주행거리 그리고 계기판 조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블루투스 설정 방법을 해볼게요, 형님. 전화 화면 눌러가고 설정으로 들어가요. 여기 설정에서는 오디오 쪽 설정이네. 잠깐만요. 다시 메인 화면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메인 화면에서 얘를 2번인가 3번 누르면 다시 이게 메인 화면이 되는 거예요, 형님. 그래서 설정에서 OK 누르고 여기서 연결이 나와요. 어딨니? 여기가 사운드구나. 여기 있다, 연결. 이렇게
설정이 들어와서 사운드, 연결, 디스플레이 설정, 시스템 설정, 사운드 설정, 연결로 들어와서 블루투스 탐색을 해요. 장치 검색 할 거 켜놔요. 이렇게 돼요. 그럼 만재의 노트 20 네, 맞아요. 그죠? 이걸로 오케이. 그러면 사장님도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돼요. 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문자든 뭐든 모두. 그러면 이제 전화 사장님 통화 내역 뭐 문자 다 허용 눌러주시고 됐으면 여기서 이제 떠요. 해를 누르면 아직 데이터가 안 왔어요. 사장님 통화 목록이 여기 다 떠요. 통화 목록, 연락처도 여기서 다 나와요. 지금 로드 중이에요. 됐네. 네, 됐어요. 콜맨, 뭐 통화 네. 목록, 통화 목록이 아직 안 떴는데 이거는 들어올 거예요. 이제 딴 거 설명해드리고 할게요. 뭐 라디오, 미디어, 어스나 USB 아니면 사장님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미디어로 들어가서 음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미디어를 누르면 얘로 이제 조작을 안 할 거예요. 얘로 조작을 할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 우선 여기 설명 끝나고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외부 공기 차단을 자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예요. 오토. A라고 있는 애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외부 공기에 대해서 보고 열었다 닫았다를 공조기를 열었다 닫았다 해줘요. 외부 공기를.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누르면 내부 순환. 얘가 불이 꺼져 있으면 외부 공기 유지. 얘는 오토. 지가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고 에어컨 버튼이고요. 방향별로 공조기 방향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얘예요. 이 버튼을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 얘를 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밥 그리고 이 목욕탕 표시가 나오면 작동을 한다는 거고 지금은 에어컨을 켜놨으니까 끌게요. 얘가 온도 조절이 돼요. 지금 얘가 많아질수록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돌릴수록 차가운 바람. 파란색, 빨간색 있어요. 무시동 히터는 예약도 가능해요. 지금 그러면은 자체적 에어컨은요? 지금 틀어놨어요. 아, 네. 지금 1단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람을 세게 돌리면 더 세게 이렇게 바람 세게는 얘로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은 얘, 바람 세게는 얘. 아, 그러면은 파란 걸로. 그렇죠. 최저 공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고 얘 버튼은 무시동 히터 예약을 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옆에 땡땡땡은 몇 시. 사장님이 설정을 이렇게 해서 이 리모컨으로 해서 몇 시에 몇 요일 날 켜놔. 겨울에. 그러면 얘가 미리 예약이 되는 거죠. 무시동 히터만.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4시에 나와야 되는데 3시 반에 내일 3시 반에 켜놔라고 설정을 하는 버튼이 얘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날짜를 입력하시고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겨울철에 아니니까 사장님이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얘라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예약이 된다. 이쪽은 다 됐어요. 그냥 당연하게 맥스, 압률이 맥스고 서리 낄 때 다 들어오죠. 커지죠. 이런 건 꺼버리고 그리고 비상 깜빡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얘네 세 가지예요. 얘네 세 가지 불이 꺼져 있어요. 불 켜져 있는 애는 얘네 둘만 켜져 있고 얘네 셋은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게 얘네는 활성화가 됐다는 거고 반대로 얘는 불이 켜져 있어야지 활성화가 됐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지만 반대가 됐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비상 브레이크 보셨을 때 꺼짐. 또 얘를 누르면 사선 이탈도 꺼진 거예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언제 끄냐. 시내 구간에 차들이 계속 끼어들고 정체 구간이 많을 때. 왜냐면 긴급 충돌 장치는 15km 이상만 주행하면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많을 때는 얘를 꺼주시면 경고음이라든가 이런 게 간섭을 안 하겠죠. 차선 이탈을 꺼줄 때는 얘는 60km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애인데, 차선이 애매한 곳, 시골길 같은 거 안 보이고 막 차선이 희미하고 아니면 차선이 좁은 길, 그러면 계속 밟게 되니까 계속 삐비빅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럴 때 꺼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이해되셨죠? 예. 얘를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이제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꺼주면 후방 카메라 꺼지고요. 후진을 돌렸을 때도 자동적으로 아까처럼 켜지고. 이제 아래쪽 오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해서 오프로드, 험로 탈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차량은 이제 ESP라는 차량 전복 제어 장치가 있는데, 옛날 차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들은 사실 얘 도는 바퀴가 좌우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도면이 평지지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물 빠지는 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는 비가 달라요. 1대1대1로 도는 게 아니에요. 얘가 1을 돌면 얘가 0.9를 돌 수도 있고,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 안쪽 바퀴는 천천히 돌고 바깥 바퀴는 더 빨리 돌아야지 회전이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핸들 조향에 따라서도 기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두 바퀴가 동시에 그냥 가는 거예요. ESP, 그래서 ESP 오프로드라고 해요. 차량 전복 제어에 상관없이 탈출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눈 많이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근데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버튼은 사장님 축을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이 될 거고, 뭐냐면 구동축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무게를. 왜냐면 그래야지 쉽게 스타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바퀴가 떠 있거나, 아니 구동축보다 뭐 이런 바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언덕이나 뭐 이런데 구동축이 굴곡이 있는데 그렇지, 누르지를 못할 경우, 그렇지. 보면은. 그럼 구동축이 더 눌려야지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출발을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눌러주면 오프로드 하고 그럴 때 그렇죠. 구동축에 힘을 더 주면서 구동축이 지면에 마찰력을 더 받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이 이 버튼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되셨고, 사이드 브레이크 사장님,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저희 차는 지금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으시고 드라이브로 바뀌면 악셀레터에 신호를 주시기만 해도 꺼져요. 출발이 돼요. 굳이 땡기고 누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 끌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중립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잡아야 되고, 만약에 시동을 끌 거다 하면 굳이 이렇게 안 당기셔도 돼요. 시동만 끄셔도 자동으로 체결이 돼요. 스타트 할 때도 자동으로 풀리고, 시동을 완전히 끄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돼요. 전자바퀴 브레이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핸들 쓰는 방법. 우측에 있는 이 핸들 리모컨은 이제 오른쪽, 좌측, 우측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우측을 누르면 이 미디어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눌러볼게요.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또 한 번을 누르면 사장님이 여태 전화 통화돼요. 또 한 번을 누르면 라디오,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통화 내역들이나 이런 걸로 오른쪽,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오른쪽 버튼으로 이 미디어 쪽을 관리할 거고, 이 좌측 버튼, 이게 이제 차량 관련된 거. 메인 화면에서 좌측을 누르면 이렇게 차량 검사, 라이트 테스트, 엑셀 하중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중이 7.8톤이 구동축에 굴려 있어요. 그리고 가변축은 아직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중이 안 나올 거고, 자동 가변축이에요, 사장님. 내려가면 이제 가변축에도 하중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전 화면 넘어갈 때는 요거, 이 버튼을 누르면 전 화면 내려가고, 냉각수 온도, 배터리, 뭐 차량 기본적인 브레이크 패드 잔량,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차량 검사, 공급 압력이, 에어 압력이 사장님 1번, 2번 탱크 12.1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평균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엔진 오일 잔량 표기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선 보시면 안 되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30분 뒤, 그리고 평지에서 봐야지만 정확한 잔량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장님은 예전에 이렇게 보셨지만 이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간격도 사업소 감탄 얘기를 세팅을 해줘요. 저희 오일 주기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지금 4주 점검을 가셔야 돼요. 3,000km 정도 4,000km 타시고 사업소에다가 초기 점검을 예약을 하시고 가면 얘네들이 다음에 첫 번째 오일 주기를 입력을 해놔요. 그럼 얘가 1주 전이나 2주 전에 알람을 띄워요. 오일 교환 주기가 됐습니다. 그 주기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엑스라줌 뭐 이런 거였고, 또 한 번을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죠. 주행 데이터, 이제 주행 관련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경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경로 1, 2, 3로 이렇게 저희 차는 경로 1을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이건 지금 출고하고 나서 계속 세팅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러면 내려요. 얘 버튼 내리면 리셋이 떠요. 얘를 눌러주고 리셋을 하면 빵이 돼요. 똑같이 2번 경로도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사장님이 새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구간을 보는 거예요. 1번 구간에서 몇 킬로를 내가 뛰어서 연료를 얼마 먹었고, 두 번째 구간은 다른 코스는 이렇게 또 얼마 먹었고, 세 번째 경로에서는 이렇게 먹었다. 코스별로 이렇게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세팅을 세 가지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다 지웠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행 뭐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리터당 얼마를 먹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주행 관련된 거니까 사장님 천천히 보시고, 이 물 흐르는 거는 천장형 에어컨이 실외기가 1층이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천장으로 내려요. 놀라지 마시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정이에요. 사장님 설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정비예요. 정비. 이건 잊지 마세요. 정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정비가 뭐냐면 DPF예요. 여기서는 AGN 재생이라고 하는데 DPF 관련된 화면이에요. 아까 정비라는 애가 AGN 재생이라고 뜨고요. 얘를 들어가면 상태 표시창, 그러니까 DPF가 잘 쌓여있는 잔량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1%가 쌓여있어요. 그죠? 얘가 많이 쌓이는 경우는 시내 주행 많이 하십니다. 저요. 고속 주행을 안 하면 DPF가 많이 쌓여요. 우리 차는, 우리 차뿐만 아니라 요즘 차들은 다 자동 재생을 해요. 자동 재생을 하는데 언제 재생하냐 하면 이게 다 달라요. 외부 온도, 환경, 짐 상태 뭐 등등등등 따라 얘가 알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면 그때 재생을 시켜줘요. 항상 재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얘도. 근데 이게 쌓였어. 이게 쌓였는데 보니까 막 60% 이상 70%까지 쌓였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우는 방법이. 운행 중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 예를 들어서 고속주행을 하는 날이 있어. 몇 시간 동안. 그러면 기아를 한 속도를 70이나 80으로 세팅해 놓고 고RPM으로 1200 이상의 RPM으로 기아 변속 안 되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 놓고 그 속도에 고RPM으로 쭉 뭐 1200 이상 RPM 1500까지 30분 이상을 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기름을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동 재생을 해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정지 상태에서 재생 시작이에요. 얘가 수동 재생. 얘를 OK를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지금은 태울 게 없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요. AGN 재생이 시작된다 하면서 RPM이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죠? 1500까지.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 재생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끄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걸 끄는 거라고. 껐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DPF를 얘가 어느 정도 쌓이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좀 태워야 돼.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정도 그냥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봐주셔요. 이 화면을. 그래서 얼마큼 쌓였는지를 보시라.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정비. 여기 정비예요, 사장님. 그러면 AGN 재생. 여기서 상태 표시창, 잔량 표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많거나 적거나 아무 때나 시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주 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운행 중 재생은 좋죠. 운행하면서 하시는 거는 고RPM으로 해서 쭉 한 30분 정도 운행을 해주시는 건 좋지. 왜? 어차피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거. 정지 시 재생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굳이 자주 태울 필요 30% 쌓였는데 태우지 마세요. 운행 중에 태워버리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한 50%, 60%, 70%까지 우선 냅두시고 한 번에 태우세요. 보통 맥심으로다가 얼마 정도 넘어가지 않게.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 왜냐하면 이게 또 한 번에 팍 쌓여버리거든. 그러면 나중에 사업소 와서 뚫어요. 그러면 일 못하지 또 돈 버리지 하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요소수 차량을 처음 운행하시니까 말씀드리고요. 정비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수동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안 된다 하면 사업소 입고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운행 중으로 재생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정지 상태에서 재생하시고, 세 번째 안 되면 사업소 입고. 그러니까 사업소 입고하기 전에 모든 걸 사장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가능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에서 두 번째 내리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니까 보시면 얘는 뭐냐면, 누를게요. 브레이크 선행 차량, 처음에 선행 차량 브레이크 매틱 그리고 에디셔널 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브레이크는 보조 브레이크 역할이 같이 들어가요. 배기 브레이크가 보조 브레이크 역할로 풋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기도 같이 들어가요. 풋을 밟았는데 배기도 들어와요. 맨날 들어온 게 아니라 얘도 그 요건이나 환경에 따라. 사장님 운전해 보시면 풋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배기가 먼저 먹고 들어오지? 이게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야. 말 그대로 하면 배기 브레이크는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시키면서 엔진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속도를, 그리고 풋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내가 정지를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보조 브레이크를 쓰는 방식 이유는 연료 절감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연료 절감, 디스크 마모 소모량 감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차들은 대부분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끄는 거예요. 이 설정이. 왜 끄냐? 비 겁나 올 때, 눈 겁나 올 때 배기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디스크 ABS가 멈지가 않잖아요. 배기는 말 그대로 엔진에서 엔진 기아를 다운시켜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는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S나 이런 게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꺼주시면 돼요. 눈 많이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뒤에가 차가 긴데 밀릴 거 아니에요. 뒤에가. 그럴 때는 얘를 에피롤 브레이크 매틱을 꺼주세요. 선행 차량은 냅두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눈하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풋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냥 디스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ABS, 뭐 차량 ESP 관련된 모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죠?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뒤에가 롤 탈 것 같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배기 브레이크로 인해서 뒤에가 미끄러질 것 같다. 이럴 때 이거 꺼주시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메인 화면에서 왼쪽 버튼으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들어간 다음에 이거 브레이크 매틱과 에피센트 롤 두 개를 꺼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켜줘야죠. 당연히 연비 절감을 위해서. 악천후의 기후 때문에 꺼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형님. 네.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경검 정비는 아까 말한 대로 중앙 잠금. 지금은 아마 모든 도어,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열림을 누르면 원래 세팅은 운전석만 열려요. 왜냐하면 유럽 차들은 도둑놈들 차 세워놨다 탔는데 다 열렸어. 그러면 옆에서 총 들고 와서 내려! 하고 이제 차 훔쳐가니까. 그래서 이 차도 처음에 출고될 때는 리모컨을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렸어. 4번을 눌러야지만 보조석이 열려요. 근데 지금 이걸 설정이 돼요. 지금은 모든 도어로 해놨어요. 그냥 우리나라니까 그냥 모든 도어로 해놓을게요. 한국이니까.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사장님. 나머지는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보시고. 독립식 히터 이게 끄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 24 버전부터 이 방식이 안 먹혀요.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원래 얘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무시동 히터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얘가 들어오면 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안 돼. 이게 마이 24 버전부터 그런 거야. 그래서 4주 점검 때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독립식 히터를 활성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안 쓰잖아, 여름에. 근데 얘도 한 번씩, 기계는 한 번씩 작동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시키는 방법은 아까 무시동 히터를 쓰는 방식 똑같아요. 버튼 눌러주고 돌려주면 돼요. 높은 온도. 그러면 얘가 떠요. 온천 모양. 이게 그러면
무시동 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안 해서 뜨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얘 I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작동을 한번 해봐라. 그렇죠. 얘 너무 오래 안 썼어. 한번 작동을 해줘 라는 걸 이렇게 I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I는 인포메이션, 그냥 정보를 주는 거고, 시동을 켰을 때 보시면 여기에 딱 스톱불과 스패너 모양이 있어요. 스패너 모양은 말 그대로 체크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가 망가졌어가 아니라 어디가 좀 이상해, 좀 체크 좀 해줄래? 라는 거예요. 근데 스톱불은 말 그대로 차가 이상하니까 무조건 서, 최대한 빨리 서서 정비 좀 해줘 라는 거예요. 스패너는 왜냐면 이 차가 말씀드렸더니 워낙 이제 너무 이제 전기화가 됐고 전자화가 됐기 때문에 예민해요. 모든 차들이, 요즘 나온 차들은 좀만 이상 있어도 알림을 줘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그런 알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소리나 느낌이나 냄새와 이런 눈으로만 확인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가 알림을 줘요. 알림을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해요,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운행하시고 최대한 운행하신 다음 차를 세우시고 시동을 끄세요.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메인 배터리 똑딱이를 아까 했던 것처럼 똑딱, 그게 리셋. 그런 식으로 리셋을 시켜줄 때 이렇게 해요. 리셋을 시켰는데 또 떠. 그러면 여기 콜센터에 전화하셔야죠.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차가 뭐가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조치를 취해줘요. 근데 아시다시피 차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물려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크불이 떴다고 해서 당장 운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배터리를 내렸다 올려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사업소에 전화하셔서 이 증상이 뭐가 있는데 뭐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시동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녹박제 작업을 해놔가지고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사장님. 보시면 얘가 초록색이 빵빵히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원래 거. 얘를 위로 올렸어요. 얘간가? 에어혼이 들어갔죠. 빨간 거에다 해놨네. 뭐야? 얘를 다 올려야 돼. 아닌데? 원래 하나인데? 이건 뭐지? 얘는 상관없는데 빨간 거네.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요즘 차는 하이패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 차는 사장님. 하이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등록 좀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지 사용하게요.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에어컨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썬루프 버튼은 이제 무용지물이고 등 들어오는 거, 등 버튼.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특장 내부 버튼이죠. 특장의 내부 불 들어오는 거. 여기서도 필터 있네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는 외부에 달려있어요. 윙바디를 했을 때는 얘를 쓰거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아마 저기 안에서 똑딱이 그 스위치로 아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이거는 얘가 이제 왼쪽이 사는 그거야.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운행하시면서 써봐요. 지금 테스트 해봤자 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모든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보시면 얘가 지금 지게차 오니까 여기가 빵이 되죠. 1km, 2km, 3km 앞차 속도를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내 차야. 그리고 여기가 내가 가고 있는 세팅 속도예요. 가로에 그러면 사장님 80이 아까 경제 속도라고 했잖아요. 80을 세팅을 해놨어. 그럼 80으로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 조절을 하시고, 그죠? 거리 조절을 하실 거예요. 거리는 하나당 15m인가 25m인가? 뭐 이렇게 간격별로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해되셨죠? 그리고 누르면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는 중립된 상태에서 얘를 쓰면 RPM이 올라가요.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정 차들이 이제 RPTO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하는 차들이 좀 써야 되는 버튼이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왜냐면 동력
RPM을 올려서 동력을 해서 그 동력의 힘으로 인해서 뭐 펌프가라든가 아니면 직계차라든가 이런 애들이 쓸 때 필요한 버튼이라서 우리는 그냥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로 쓸 거는 ACC. 말 그대로 앞차 간격 얘가 속도별로 알아서 조절해서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세팅 가격 안에서 이게 모드 버튼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모든 버튼은 OK 버튼이든 뭐든 리셋 버튼이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면 얘가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거나 악셀레터 밟으면 ACC도 꺼지겠죠. 신호를 주면. 그러면 리셋 버튼 다시 눌러주면 다시 작동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고 아래는 속도가 내려가는 세팅 방법입니다. 운행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운행을 하면서 물어보시면 운행을 하시다 보면 이 가로 옆에 또 숫자가 뜰 거예요. 네. 뭐냐면 좌측은 최저 속도고 우측은 중립을 놨을 때 최고 속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 프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프리로 써버리면 120까지도 막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돼요.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우측 속도가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내가 80을 가운데 세팅을 해놔도 최대 90km까지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내리막에서 가운데는 내가 세팅 속도고 우측은 내가 뭐 내리막이나 중립을 썼을 때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내려가는 속도 최대치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좌측은 최저 속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보셔야지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고. 라이트 키는 방법이 사장님, 우리 차는 오토가 있네요. 오토로 넣으시면 되겠죠, 편안하게. 근데 수동을 썼을 때는 이렇게 한번 미등, 라이트, 그리고 빼면 안개등. 빼면 한 번 빼면 또 한 번 뺄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빼면 뒤에 안개등. 이렇게 불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미등, 라이트, 안개등, 뒤에 안개등. 이런 식으로 세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토가 있으니까 오토로 두자.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볼륨 조절과 전화기 버튼, 이쪽은 음악을 넘기고 하는 다음 이런 아래쪽에 또 버튼이 있고요. 워셔액은 똑같아요. 와이퍼 1단 깜빡이고 이제 돌리는 방식으로 1단 2단 한다. 이렇게 속도 조절하시면 되고, 워셔액은 끝에 있어요. 쭉 가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 아래 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구멍 여기 있어요. 버튼. 그리고 깜빡이는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하이빔을 쓸 때는 사장님 라이트를 켜고 하이빔을 해요. 하이빔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하이빔은 그냥 빠박이밖에 안 돼요. 내가 하이빔을 써야 됩니다. 오토로 놨을 때 안 돼요. 라이트를 켰을 때만 하이빔이 이렇게 들어와요. 나갈 때. 그렇죠. 왜 안 돼? 라이트를 안 켰을 때는 안 돼요. 오토도 안 돼요. 오토도 안 되고 라이트를 켰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무시동, 우리는 옛날에는 베바스토 그 보조석 뒤에서 나왔던 방식이 됐잖아요. 지금은 냉각수를 데피는 방식이에요. 요번 TG3부터는 모든 차종이 바뀌었어요. 무시동부터는 다 여기 공조기에서 나와요. 똑같이 공조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있을까요? 이제 기아 설명드릴게요. 기아는 이렇게 생겼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그러면 이렇게 D1, D2가 떠요. D4가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사도,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첫 단을 잡아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했는데 난 더 낮춰야 될 것 같아, 기어를. 그러면 기어를 이쪽 방향으로 눌러줘요. 그러면 D1으로 바뀌게. 그럼 말 그대로 내가 1단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올릴 수도 있어요. 얘를 반대로 핸들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D3, D4까지도 바뀌어요. 최대 D4까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했는데 미션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낮춰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D3, D2, D1까지. 그리고 수동 전환 방식은 여기 보세요. AM. 오토는 아무것도 안 떠요. 그냥 D1만 떠요. 수동을 눌렀을 때는 M이 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이 뜨면 수동이에요. 기아를 내리는 방식 아까 똑같고, 올리는 방식 똑같고, 운행 중에도 가능한 거예요. 기아를
가속은 운행 중에도 가능하고 운행 중에도 수동에서 오토 전환, 오토에서 수동 전환 가능해요. 사장님 지금 막 12단을 달리고 있어. 오토로 수동으로 전환해야 돼. 그럼 수동 버튼 누르시면 돼. 그리고 나서 기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그렇죠. RPM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동 전환을 누르시고 그 RPM에 맞춰서 기아를 변속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누르시면 돼, 편안하게. 이게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리고 배기 브레이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은 상태에서 기아에 있는 공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화면에 브레이크 패드 모양과 숫자 2가 뜹니다. 한번 내리시면 1단. 그러니까 1단 같은 경우에는 웅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고, 2단은 좀 빠르게 웅 식으로 기아가 내려가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인 거죠. 반대로 위로 올렸을 때는 오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아를 내 다리 방향으로 한번 내리시면 엔진 브레이크 1단,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2단이 되는 거고, 1단에서 2단, 그리고 위로 올리면 오프.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유는 연비 절감이에요. 연비 절감 및 브레이크 패드 소모를 단축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미리 짐작 고속도로에서 미리 차가 서행을 한다. 그럼 풋브레이크를 받지 마시고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시켜주시는 거죠. 완전 제동 시에는 풋브레이크로 완전 제동해 주시고, 이거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1단, 2단.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이 쓰는 감을 아실 거예요. 많이 쓰십시오. 이건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급정거를 최대한 피해주세요. 그냥 왜냐면 급출발을 해버리면 미션이 빵 때려버리는 거예요. 빡 밟았다 그러면 빡 미션이 팍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순항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언덕 밀림이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출발해 주시면 아셨죠? 습관을 그렇게 들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은 여기 보시면 락 풀르시고 조절하시고, 내리실 때는 이렇게 90도까지 내려가시니까 편하게 내리시고, 5초 뒤에 자동으로 잠겨요. 그리고 다시 풀르시고 조절하시고, 다 되셨으면 냅두시거나 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이게 타코메타 겸 하이패스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걸로 집사에다 얘기해서 뭐 해야 된대. 아, 저기 운행 기록기. 운행 기록기니까 이걸로 하시면 돼요. 운행 기록기가 이거예요, 사장님. 터치고, 그 하이패스는 있는 거고, 그 냉동기 쪽은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다 아실 거고. 또 설명 빠진 게 있나 보다. 라디오는 어떻게 해요? 라디오는 그냥 라디오,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핸드폰이 연결됐잖아요. 소리가 안 나. 사장님 핸드폰 연결해서 사장님 만약에 여기서 유튜브나 아니면 멜론을 틀면 얘가 미디어로 넘어가요, 사장님. 라디오가 메인이 아니라 미디어로 넘어가서 미디어로 나와요, 사장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블루투스를 틀면 바로 얘가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거잭 여기 있고, 중요한 거, DPF를 작동을 끄는 버튼이에요, 얘가, 사장님. 아까 보셨죠? 네, 아까 눌렀죠. 재생했다가 내가 껐을 때 이걸 누르니까 정지가 RPM이 다시 떨어졌는데, 얘는 뭐냐면 누르면 DPF 재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DPF 재생을 하지 말라고, 불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어요. 그냥 얘는 항상 꺼져 있는 애인데 언제 끄냐,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는데 DPF가 재생을 하면 600도의 고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유회사나 뭐 화학회사 같은 차가 들어갔을 때 위험하잖아요, DPF 재생하면. 그러면 터질 수도 있고, 주유소에 들어갈 때도 매연 가지고 이건 뭐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끄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이렇게 DPF를 끄는 버튼들이 있어요. 평소시에도 끄면 안 되고 재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버튼이 있다는 거고, 그럼 모든 버튼 설명은 제가 봤을 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불이 들어오면은 불 들어와서 작동하는 얘밖에 없어요, 사장님. 나머지는 불이 꺼져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불이 들어오면 작동을 꺼버리네. 예를 들어서 얘 탁 이렇게 작동을 껐어요, 사장님.
그리고 운행을 멈췄어. 시동을 껐어. 껐죠? 그리고 다시 시동을 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눌러서 껐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꺼져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활성화가 된다는 네,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활성화가 돼요. 정상적인 세트로 돼요. 얘는 아까 설명드렸나 모르겠다. 얘가 불이 들어오면 안 했죠? 했어요. 했나? 에어 들어가는 포백의 에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차시나 뭐 이렇게 고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에어백이 빠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이고, 특장차나 아니면 요철이 많은 지역에 쓰시면 되는 버튼인데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컵홀더는 이렇게 있어요. 2개 있고 하나 있고. 그리고 얘는 수납장. 그리고 한번 냉장고 보자. 냉장고. 너 있어. 냉장고를 보여드릴게요. 에어건은 이렇게 달려 있고, 냉장고를 한번 봅시다. 냉장고는 이렇게 전원을 눌러주시면 21도 세팅이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해서 세팅하시면 되고. 커요. 이거 30 몇 리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커요. 엄청나게. 이건 대형차, 소형차 똑같은 사이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캡을 만약에 들 때 얘를 꺼야 드팅할 때. 그리고 얘는 저전압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떨어지면 알아서 얘가 자동 꺼져. 얘 무시동 에어컨도 매한가지 24.3V인가? 라는 뭐 그런 선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알아서 꺼져요. 그리고 뭐든지 이쪽에 사업소 전화번호 다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하신 거. 근데 운행을 해보시면, 해보셔서 모르면 바로바로 저한테 전화 주셔야지 그때그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지금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해볼게요. 화면이 어두워지거든요. 화면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립을 놓고 설정 화면, 차량 검사, 여기 아니라 주행 데이터가 아니라 설정에서 라이트, 그래서 후진 디머, 요거를 표시를 꺼주시면 후진을 했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후진 디머를 꼭 꺼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후진 시 화면이 똑같이 밝게 나옵니다. 퓨즈 박스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저쪽 본넷 열었을 때 이쪽에 물 청소하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휴즈 박스가 숨어 있어. 봐봐요, 사장님. 여기 홈이 있어요. 아래쪽에 홈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탈거가 되면 여기 보면 나비 너트가 2개가 있어요. 풀르시면 돼요. 살짝. 그러면 얘를 옆으로 빼시면 돼요.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빼주시면 탈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차의 장점인데, 퓨즈가 옛날 방식은 다 이렇게 빠지는, 이게 끊어지는 방식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차들은 휴즈 방식이 이렇게 차단기 방식이 가전력이 흘리면 튀어나와요. 그럼 눌러주면 돼. 되게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아니라 눌러주는 방식. 그리고 휴즈 관련된 책자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휴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닫아줄 때도 아까 역으로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걸 보여줘야 되거든.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살짝 누르고 이런 식으로 탈거.
달거. 오케이. 꺼. 이렇게만 쏘시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문 닫았을 때 모습만 장사건 모습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구매 문의는 주세요. 그렇지. 예.